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성호 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이 당 쇄신 전략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제외한 주요 당직자들이 전면 개편인 상황인데 그 평가는 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말씀 나눕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진 교수님, 네, 김 소장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십시오. 자, 일단 국민의힘이 지도부 개편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남은 상황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뭐 계십니까? 김기현 대표를 살리고 이제 용산에서 직접 총선 치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다 메시지. 아는 사실인데 예. 뭐 김기현 대표한테 자꾸 모니까 아, 김기현 대표가 카드를 뭐 박대출 카드도 냈다가 김도읍 카드도 냈다가 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만희 사무총장 사무총장. 카드가 됐는데 예. 대구 경북의 기자들한테 전화해봤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왜 놀래요? 이만희 사무총장 카드가 아하. 이게 대구 경북 기자들도 놀랄 정도 아하. 의 깜짝하셨다. 인선이다. 아하. 그것은 뭐 윤 대통령 중심으로 총선 치르겠다라는 그런 면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거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예. 특별하게 뭐 김기현 대표의 뭐 책임론을 물을 것도 없잖아요. 저는 뭐 후보 내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고 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지면은 독박 다 쓴다. 이 보궐선거 이번에. 그런데 뭐 그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으니까 예. 근데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다음 총선이 예. 중간평가라는 얘기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입에서 다 나왔잖아요. 예. 뭐 중간평가 형태로 용산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뭐 2년도 안 지난 총선 이제 임기 지나서 하는 그렇죠. 총선인데 당연히 중간평가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 김기현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뭐 됩니까? 가장 소통하기 편한 사람이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그 대통령 주변에서 정치를 좀 아는 분이 예. 좀 빨리 옆에 있어줘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뭐 김대기 실장 좋은 분이잖아요. 착한 분이고. 근데 기재부 이게 출신. 예. 총선이라는 게 아하. 되게 복잡하잖아요. 갑자기 뭐 어떤 문제가 뭐 이번에도 뭐 보궐선거 치면은 한석 보궐선거 구청장인데 이래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의미를 거기에 따라서 크게 보는 굉장히 분도 의미를 있고. 크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예. 용산은 크게 의미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아하. 할 때부터.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파란색 들고 막 치고 나오니까 정권 심판을 들고 나오니까 김기현 대표 성격에 윤 대통령 정권 심판하자는데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전부 다 몰빵한 거잖아요. 아하. 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의 역할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밖에서 관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뭐 이진복 수석이 뭘 좀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저는 정무 라인 이 도대체 김태우 후보를 왜 내자고 했느냐. 아하. 그 내자고 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 안에 용산에 그다음에 뭐 김성태 의원 같은 사람은 강서구 본인이 급하잖아요. 예. 그런 김성태 의원 같은 사람 얘기를 듣고 그것을 또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또 뭐 김기현 대표는 안 내려고 빼고 빼다가 결국 막판에 냈잖아요. 그렇죠. 그런 라인에 대한 정무적 감각이 국정 운영뿐만이 아니라 이 총선판 그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좀 회의적이에요. 아니 언론의 보도를 보면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으로 하려고 했더니 대통령실의 말이 아니 그럼 대통령이 사면한 게 뭐가 되느냐라고.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그거는 보도가 언론에서 틀렸다? 그냥 하는 얘기인데 예. 정치권에서 또 용산에서 김태우 후보를 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전부 자기들 생각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 자기 생각 정치. 아니었어요? 대통령 자기 생각 정- 아니고. 그게 나중에 어. 그거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러면은 뭐 할 만한 거 아니냐 그렇게 나간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한 번만 돌려봐도 예. 어렵다는 건 다 아는 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무리수를 뜨게 만든 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라인이 그것이- 친윤 라인입니까? 무슨 친윤 라인이에요? 뭐 대통령실에 있으면 다 춘윤 라인이고 요즘 뭐 반윤이 어디 있습니까? 비윤이 있지 비윤. 비윤. 이준석 뭐 반윤이 있구나. 유승민 이준석은 반윤이지. 조원진 대표님은
저는 뭐 이미 그쪽 라인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당직 개편에 그 장제원 의원이 있다 움직였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랬다 파악하고- 그러면은 예. 폭망입니다. 아 그랬다면 만약에 폭망이다. 그랬다 그러면 왜 폭망입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장제원 의원이 지금 가장 먼저 희생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좀 대통령이 총선에서 지면은 음, 윤 대통령이 레임덕이 바로 오는 거고 그렇죠. 그 구도를 어떻게 짜고 갈 거냐를 고민하는 이제 정치판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고민하잖아요. 예.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이만희 카드를 내밀었다. 아하. 그래 되면은 폭망이다. 김기현 체제가 안 힘들겠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뭐 쇄신도 하고 통합도 하고 바꿔가겠다, 예. 혁신하겠다는 게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윤핵관 뜻대로 사무총장을 낳았다. 이것은 큰 사건이죠. 그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장제원 의원의 희생 말씀을 하셨는데 총선에서 구체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불출마,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장제원, 권선동, 아. 뭐 그다음에 다선 중에서 예. 뭐 5선 이상 선배님들 예. 연세도 많아요. 저보다 10살도 많다고. 저도 나이가 많다고 보는데 정치하는 하기에는 예, 예. 그분들이 끝까지 막 끈을 잡고 홍문표 선배 같은 경우에 그 뭐 용산 수석이 내려간다니까 막 입에 뭐 그래 홍문표 선배 저런 분 아닌데 왜 저러지? 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강성규 수석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초선들은 패널로 나올 용기도 없고 아. 눈치 본다고. 예. 다선들은 희생이 없는 거잖아요. 아하. 그 희생의 핵심은 음. 이번에 누구를 추천할 문제가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나 권선동 의원은 좀 많이 멀어졌다 하는데 오히려 멀어진 게 살려줄 수도 있지만은 아. 한편으로 대통령과 대표적인 멀어졌다. 두 사람이 영남이고 강원이잖아요. 뭐 그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총대를 매야 되는 거 험지 아닌가? 출마도 안 됩니까? 저는 험지 출마도 안 된다고 봐요. 아. 험지 출마하면은 더 망신당하니까.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이 이제 부산 하태경. 3선 일단 서울 출마를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태경 부분에 의원이 전화 왔더라고. 아, 의원님한테. 내가 나보고 예, 예. 아이 조 선배 밖에서 고생했는데 예. 이제 뭐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아, 같이 그래서 하자고? 내가 뭐 네가 알긴 안 해. 단지 하의원 용기에 정말 고맙다. 하나는.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정청래 의원하고는 붙지 마라. 왜 그러셨어요? 정청래 의원 왜요? 지역구가 예, 예. 2030 세대가 많이 없고 아, 마포 또 을. 그 자리는 한동훈 자리로 좀 비워둬야지. 아, 뭐 한동훈 굳이- 장관이 가야 됩니까? 굳이 뭐 아하. 당신이 그거 가냐? 가려면은 저 성남에 또 민주당 의원 그 족발 지역이 있잖아요. 서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뭐 서울 아니면 어때요? 수도권으로 나오면 된다. 내가 용인도 얘기했다. 아. 성남이나 용인 쪽에 예. 민주당 의원 지역구로 나가라. 음. 그러면 당신 말대로 두석 얻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하태경 의원 서울이나 뭐 경기도에서 나오면 승산이 있다?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영남권 중진이 험지 출마는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모델이다. 영남권 출신이 갑자기 수도권 차출돼서 가본들 그 성은 감당하겠냐.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해봤더니 다 실패했다. 홍준표 시장이 홍카콜라에가 유시민 전 의원하고 좀 다니더만 예. 좀 판단력도 없고 감이 떨어졌습니까? 개혁적인 생각도 없고 그냥 반 김기현 뭐 한번 이게 김기현 대표한테 징계당해가지고 딱 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은 끝까지 푸는 성격이에요. 홍준표 시장은 아, 뒤끝이 자기한테 있다? 뒤끝이 장렬합니다. 이분은 뒤끝이 장렬해요. 끝까지 장인어른도 한 30년. 끝까지 그 장인어른도 30년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홍준표 시장님도 원로시다. 좀 원로답게 대구시정에나 좀 전념하셔라.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상황도 아니에요. 대구 경제가 지금 가장 꼴찌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열심히 하셔라. 홍 시장님은 근데 선거 과학이다. 본인은 수도권 5번이나 출마해봤는데 나로서는 수도권 선거의 특징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다. 그렇게 또 반론을 펴지 그런데 않습니다. 이게 중진들이 수도권에 오는 것은 예. 그 사람들이 당선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선거판의 상황을 바꿔버리잖아요. 예. 이제 중진들이 희생하고 윤핵관들이 희생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제대로 가네. 김기현 체제도 성공할 수 있겠다. 아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아하.
뭐 저는 김기현 대표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뭐 정치 생명을 그만두겠다 할 정도니까 네, 이제 선거에 불출마 안 좋지 선언도 않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예.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12월 달 정도 되면은. 아하. 그래도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아,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 선언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용산은 예.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 자기가 지금 중간 평가를 받아야 대통령의 되는데 얼굴을 떨어져가지고 민주당이 과반 얻으면은 예. 용산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을 과반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되게 고민할 거예요. 뭐 제3지대들 만들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150석 이상 못 얻게 만드는 방법. 아하. 그것은 제3지대가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민주당하고 1대1로부터 이기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하. 지금 상황에서 6개월 날 변화가 안 되니까 아하. 뭐 그게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됐든 어떻게든 간에 예. 한 30석을 가져갈 수 있는 제3지대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당이 150석을 못 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오히려 우리 공화당의 몫이 있다. 우리 공화당은 다른 길이잖아요. 그쪽하고는 전혀 전혀 다른 길이고. 길이니까 그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선거에서 수도권에 한판 승부 같이 뭐 뒤집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갑자기 개혁할 수도 없고 갑자기 민생을 할 수도 없으니까 아하. 그러면은 구도를 좀 바꿔야 되는데 예. 뭐 자연스럽게 바꿔질 것 같더라고요. 요즘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은 뭐 12월이라 하지만 12월, 예, 이미 마음은 바깥에 다 가 있다. 아, 12월. 어느 정도까지 두드리다가 갈 거냐만 남아 있지. 아하. 이미 제가 그런 경험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쫓겨나가는 형태가 필요하다 지금은. 오히려 그럼 쫓겨나기를 원하는 가능성이 대표님의 많다. 말씀대로 하면 대통령실도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가서 나름의 선전을 하는 게 나쁜 구도는 아니다라고 볼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이 그 정도를 우리 진 교수님이 그 정도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읽고 간다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서너 군데 얘기를 한다고. 예, 그 정도 수싸움 못 한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왜 1대1로 싸워서 150 싸움을 하냐. 예. 130 싸움 해라. 130 싸움. 아하. 130 싸움 하면은 예. 뭐 서로 간에 총선 끝나서 뭐 이런저런 연정도 필요하고 서로 뭐 사안에 따라서 국방안보 이런 부분은 손잡고 경제 부분은 또 약간 왼쪽으로 더 가고 뭐 이런 상황이 필요한 거 아니냐. 차라리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재명 김기현 체제로 갔다는 얘기는 예. 용산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민주당하고 1대1로 붙는 싸움은 그건 굉장히 하수잖아요. 아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든지 예, 정체가 딱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용산의 대통령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장 교체론도 나옵니다. 김대기 실장이 이제 좀 내려와야 되고 일각에서는 이제 장지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또 권영세 의원 얘기도 나온다라는 설이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장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하고 끝까지 좋은 관계로 가려면은 아무튼 불출마 일단 또 뭐 대통령실 실장 오락해도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뭐 정치판을 좀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처음에는 얘기하면은 윤 대통령 성격에 잘 안 듣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조용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권영세 전 장관 혹은 뭐 김만길 전 의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총선 과정에서 12월, 그다음에 2월, 3월 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포인트에서 어떻게 결정을 대통령을 하냐. 설득해서 이 선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그런 분이 좀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 분이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누가 제일 적절하세요? 저는 권영세 장관이 나의 경험을 해봐서 좀 가능성 하면은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김한길 위원장이야 뭐 잘 아시지만은 예.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안 편합니까? 멘토로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래요. 비서실장으로서 이렇게 하시기에는 좀 대통령께서 좀 편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래 보는 거죠. 유승민 의원은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식의 행보가 본인의 정치에 도움이 될까요? 유승민 의원의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대구. 그런데 유승민 의원의 정치의 시간이 길지 않아요. 몸도 좀 안 좋고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예. 유승민 의원이 이제 우리로가 66 아닙니까? 그러면은 3년.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과 이준석에 설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국민의힘 당원들 앞에서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바뀌어도 당원들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유승민 의원의 정치의 색깔을 예. 정치의 시간에 맞는 정치 스케줄에 맞는 시간을 맞춰서 가려면은 유승민, 이준석은 탈당해서 제3신당을 만드는 게 오히려 두 분을 위해서도 낫다 해보죠. 근데 한번 나가 보셨다가 굉장히 어려운 기림을 아시기 때문에 웬만해선 탈당의 선택지는 어렵지 한번 않을까요? 나가본 사람은 또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가 겁나지. 처음 나갈 때가 겁나지. 한번 나간 사람은 아이고 막 그때도 버텼는데 이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조를 민주당의 가결파 중에 몇 명이 정리가 돼서 제가 정리라는 공천을 못 받는 거예요. 쫓아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들. 아하. 또 이쪽에서 몇 명이 이제 유승민 의원 걔가 35명에서 10명으로 쪼그라들었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 명이 나갈 거냐. 예. 뭐 그러면은 제3지대가 김종인 영감님이 얘기했는 예. 그런 구도들이 좀 짜질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말씀은 그 제3지대라는 게 유승민계, 그다음 민주당 내에서 뭐 찬성 비명계. 가결파, 그다음에 아니 반윤 반명계죠. 반윤 반명계. 반명계. 아하. 왜냐하면 지금 무당층이 한 30% 이번에는 뭐 한 40%까지 가잖아요. 여론조사 이런 해보면 경우에는 이제는 그 제3지대가 나올 때가 됐다. 이제 양당에 이제 그 국민들의 실정, 그다음 폐해 맨날 양당 만들어 놓으니까 뭐 윤 대통령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만 얘기하니까 그런 구도를 깨자는 그런 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12월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항상 당을 깨가 신당 만들면요. 예. 선거 한 4개월 전에 나와요. 그게 딱 맞거든요. 그래서 12월입니까? 왜냐면 바닥이 예. 바탕이 드러나기 전에 뭐 하면은 뭐 바로 공천 들어가고 바로 선거 들어가야 되니까 그 새로운 사람들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예. 바탕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보통 신당 하면 항상 3개월 전, 4개월 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시간적으로 딱 그때가 신당으로서 이제 메리트가 있다 이래 보잖아요. 그래서 12월 얘기가 나온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설전이 좀 계속 좀 과열되는 양상이기도 하죠. 지난 이제 보궐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욕설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서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제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눈물의 기자회견 그거에 또 막 여러 가지 또 비판하는 그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러한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예. 싸움에 말려 들어간 거죠. 굳이 뭐 그렇게 지금 뭐 져 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싸우려면 그 전부터 싸워야지. 이 판에 싸우는 거는 저는 옳은 싸움이 아니고 국민들을 더 짜증스럽게 한다. 단지 하나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 보궐선거 끝나고 엄청 조롱되고 비아냥거렸잖아요. 국민의힘의 패배에 대해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이준석의 모습과 어제 우는 이준석의 모습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눈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빨리 때려달라. 빨리 때려달라라는 신호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그 때려달라는 신호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께 뭐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지금 이준석을 때리는 거는 대통령실에 내가 여기서 이준석 내쫓는데 역할을 하겠다라는 좀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얘기가 시나리오로다 맞으면 딱 그래 맞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 시나리오까지 알고 하겠어요? 그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 했던 얘기가 안철수 의원이 다 알고 그래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따지면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전략적인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응석바지가 당에 분탕질하는 거를 내버려 두시겠냐? 그리고 지켜보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마음 아파하실까 어떤 마음이 저거 드시- 어떻게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만 알지. 뭐 그래도 대표님 가까우시고 아니, 뭐, 많이 근거리에 의해서 박근혜 모시기- 대통령 옆에 유영아 변호사만 있지. 정치인들 한 사람도 안 만나는데. 아 요즘 안 그분 만나주시는구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고 예.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별로 음. 안철수답지 않다 이래 봅니다. 안철수답지 저는 또 않다. 한편으로 궁금한 건 오늘 갑자기 뭐 문화일보 등에서 보도를 하던데 예. 대통령 발, 뭐 혹은 뭐 김한길 대표, 뭐 국민통합위원장 발로 신당 창당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당 여부와 상관없이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제 용산이 예. 정치판을 잘 아는 사람 얘기를 들었겠죠. 이럴 것 같으면은 뭐 나가자. 당을 나가시라. 나가자. 음.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신당 창당 형태가 됐던 새로운 당을 완전히 바꾸는 형태가 됐던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하나의 의견이겠죠. 단지 그렇게 가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뭐 그 정도 가려면 40%는 돼야 되거든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초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동력이 붙겠습니까? 예.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4일에서 15일 성인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긍정 평가가 29.2%, 부정 평가가 65.8%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이제 최근 주로 30% 후반대가 나오다가 지금 또 20%대 조사가 나오면서 이 국정 동력이 더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진단 나오고 있는 대표님은 이러한 수치는 어떻게 보시고 제가 계십니까? 국회 한 12년 있어 봤는데요. 예, 무섭습니다. 무섭다. 역시 국민은 민심. 한번 해초를 들면요. 아하. 피날 때가 있더래요. 피날 때까지. 어, 아하. 피날 때까지 때리는데 예. 피가 나야 되겠죠. 국민의힘이 참패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잘못했다. 뭐 대통령실 자꾸 바꾸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 국민의힘도 잘못했잖아요. 예. 뭐 그렇게 후보 내면 안 된다고 하면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막았어야죠. 용산에 막았어야지. 막았었어야 됐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된 것은 국민의힘의 초선들은요 예. 패널로 안 나가요. 아. 저는 되게 답답한 게 저희 방송에도 아니 뭐 방송이든 뭐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하든 예. 용산 대통령실을 비판하든 아하. 김기현 체제를 옹호하든 비판하든 나가서 뭐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패널들 나오면은 전부 지나간 사람들 저쪽은 막 팔팔하게 막 하는 분들이 막 갖다 쏘는데 이쪽은 아예 안 나가니까 그게 국민의힘의 초선은 용기가 없고 다선들은 희생 정신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꾸지 않고 예. 용산 대통령실만 자꾸 하는 것도 잘못됐고 예. 김기현 대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게 결국은 세대 교체, 아하. 인적 총선 물갈이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용산발이 됐든 예. 국민의힘 발이 됐든 이 구도를 가지고 다음 3년을 버티고 나간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 얘기하셨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정청래 의원과 붙어야 된다. 의원님 그렇게 판단하시는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국회로 나가라. 국회 나가라. 국회 나가보고서 예. 국민들하고 직접 대면해 보면은 아하. 느낌이 다르다. 아.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원희룡 장관은 많이 느껴봤으니까 그냥 내각에 남아라. 밖에 나와도 원희룡 장관 밖에 나와도 할 일이 없어요. 명쾌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 등판하라. 이준석 전 대표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오늘은 조원진 대표님께서 또 한동훈 장관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오늘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